시그널선을 위로 돌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갔다면 이후에 가격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시도 볼게요. 역시 상승 추세 구간에서 제로선 아래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절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자리죠. 안녕하세요, 시그널 파인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파인더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승률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외에서 이미 검증이 된 승률 86%를 기록한 전략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전략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MACD와 200일 이동평균선을 결합한 매매법인데, 이 방법은 초보자분들도 바로 적용할 만큼 쉽고 주식이나 코인, 해외 선물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전략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에 들어가서 MACD 지표를 불러옵니다. MACD는 이동평균을 기반으로 한 보조지표인데, 쉽게 말하자면 가격의 추세 강도와 전환 시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MACD는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요 파란 선은 MACD 선이에요. 이건 12일 지수 이동평균선과 26일 지수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계산한 값입니다. 두 번째는 요 빨간색 시그널선이에요. 요 시그널선은 MACD 선의 9일 이동평균선을 따로 그려놓은 건데, MACD의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히스토그램이에요.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요 MACD선과 시그널선 간의 차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일 땐 녹색으로 표기가 되고, 하락 모멘텀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마지막은 이 가운데 보이는 제로선입니다. 즉 기준선이에요. 이 선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파란색 MACD 선이 이 빨간색 시그널선을 돌파하면 매수 신호, 아래로 돌파하면 매도 신호예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녹색이면 상승 모멘텀, 빨간색이면 하락 모멘텀인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MACD 선이 이 제로선을 돌파하는 순간 큰 추세의 전환을 의미해요. MACD가 장점은 명확합니다. 추세를 잡는데 굉장히 강력해요. 특히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뚜렷할 때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분명해요. 횡보장에서는 가짜 신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점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MACD 신호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연속으로 손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활용하는 게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선은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해석하는 법도 간단해요. 가격이 200일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가격이 200일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간주를 합니다. 즉 MACD로 신호를 잡고 200일선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가짜 신호를 걸러내고 진짜 신호만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매매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매수 포지션 조건으로는 가격이 반드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돼요. 즉 상승 추세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로선 아래에서 파란색 MACD 선이 빨간색 시그널선을 위로 돌파할 때, 즉 골든크로스 구간입니다. 이 신호가 뜨면 매수에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손절은 200일선 근처나 최근 저점, 익절은 손절의 2배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로선 위에서의 돌파는 신호로 간주하지 않아요. 제로선 아래에서의 돌파만 신호가 됩니다. 매도 포지션의 조건으로는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야 되고, 즉 하락 추세 전제입니다. 그리고 제로선 위에서 파란색 MACD 선이 빨간색 시그널선을 아래로 돌파했을 때, 즉 데드크로스죠. 이때 매도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절은 200일선 근처로 잡아주시고, 익절 역시 손절의 2배 이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예요. 나스닥 5분봉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200일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로선 아래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위로 돌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갔다면 이후에 가격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로선 위에서의 돌파는 신호로 잡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시도 볼게요. 역시 상승 추세 구간에서 제로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절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자리죠. 자, 이제 반대로 매도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제로선 위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도 매도로 진입을 했다면 역시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로선 아래에서의 돌파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건만 충족되면 시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횡보장에서는 신호가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이 MACD는 추세 추종형 지표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을 때는 거짓 신호를 남발하게 돼요. 따라서 거래량이나 지지와 저항 혹은 RSI 같은 다른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손익비 관리예요.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손익비가 무너지면 결국 계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손절은 반드시 짧게 해주시고 익절은 최소 2배 이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장기 추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200일 이동평균선은 전 세계 기관들이 지켜보는 선이에요. 만약에 단타를 하더라도 장기 추세와 반대 포지션을 잡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보자면 MACD는 추세와 전환점을 알려주는 강력한 도구면서 200일 이동평균선과 함께 쓰면 가짜 신호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익비 관리가 전략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에서 검증된 200일 이평선을 이용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략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이 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적게 잃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승률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본인만의 원칙이 있어야만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에 고객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도 함께 준비해뒀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파인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